오늘은 호흡기계 질환 중 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플과 함께 사례 중심 문제풀이 천식약치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57세 남자로 고혈압과 천식이 있습니다. 최근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면 숨이 많이 차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전에 흡연을 하였으나 10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신체 검진상 위진과 크래클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호상구는 11%, IgE가 644로 증가되어 있고 FEV1 대 FVC가 68%로 폐기능은 다소 감소되어 있습니다. FVC는 강제 호기량을 말하며 FEV1은 1초간 강제 호기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식의 진단 시 FEV1 대 FVC의 비를 계산하여 70에서 80% 미만이면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FeNO는 125ppb로 증가되어 있는데 FeNO는 호기 산화질소라고 하며 숨을 내쉴 때 산화질소 수치를 분석하는 것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 NO 수치가 증가하며 호상구성 천식을 진단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는 진먼지 진드기와 고양이의 양성이고 사용 약물은 신비코트 라피엘러 80에 2.25 마이크로그램을 1퍼프 1일 2회를 유지요법으로 투여하고 필요시 증상 완화제로도 사용하는 증상 완화요법을 포함한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저용량 부데소나이드와 포모테롤 흡입제에 해당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사용은 1일 최대 8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환자의 증상에 맞는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1번 살부타몰 흡입제를 추가하여 매일 사용한다. 2번 티오트로피움 흡입제를 추가하여 매일 사용한다. 3번 저용량 부데소나이드 포모테롤을 부데소나이드 아클리디움으로 변경하여 유지한다. 4번 저용량 부데소나이드 포모테롤을 중간 용량으로 변경하여 1일 2회 유지한다. 5번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추가하여 매일 복용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2022년 개정된 천식 진료 지침에서 안정시 천식약물 치료 단계는 ICS와 포모테롤로 시작하는 1안과 속효성 흡입 베타 작용제로 시작하는 2안이 있으며 모두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안을 살펴보면 증상이 주 4일에서 5일 미만인 1에서 2단계에서 필요시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포모테롤을 사용하고 증상이 거의 매일 있거나 주 1회 이상 야간 증상이 있는 3단계의 경우에는 질병 조절제로 저용량 ICS 포모테롤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 필요시 저용량 ICS 포모테롤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례 환자는 내원 전까지 3단계의 약물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위진과 크래클이 있고 FeNO가 증가되어 있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천식의 단계를 4단계로 보고 조절제의 용량을 중간 용량 ICS 포모테롤로 유지하고 필요시 저용량 ICS 포모테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저용량 부데소나이드 포모테롤을 중간 용량으로 변경하여 1일 2회 유지한다 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의 살부타몰은 쇼덱틴 베타 아고니스트로 천식 급성 악화 때 증상 완화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2번 티오트로피움과 3번 아클리디니움은 지속성 항무스카린제 즉 라마로 5단계에서 흡입 스테로이드와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 복합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기도 폐쇄가 지속되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천식이 조절되지 않거나 급성 악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일 복용하는 것은 아니라 단기간만 복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환자가 4개월 후 외래 방문 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 숨쉬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며 기침이 없고 야간 증상도 없습니다. 흡입기는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최근 천식 증상으로 증상 완화제를 월 1회 미만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ACT는 23점, 검사 결과 폐기능은 이전 검사 결과와 유사하게 다소 감소되어 있으나 FeNO가 89로 이전 방문 시 125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ACT란 아스마 컨트롤 테스트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점 이하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 21에서 24점은 조절 근접 상태, 25점은 조절 달성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 환자는 ACT 23점이었으므로 조절 근접 상태입니다. 현재 환자의 사용 약물은 심비코트 터부엘러 160에 4.5 마이크로그램으로 중간 용량 부데소나이드와 포모테롤 복합 흡입제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환자에서 천식 치료 단계를 낮추고자 할 때 추천되는 방법은 1. 부데소나이드를 감량하고 포모테롤을 유지한다. 2번. 부데소나이드 유지하고 포모테롤 감량한다. 3번. 부데소나이드 감량하고 포모테롤 중단한다. 4번. 중간 용량 부데소나이드 포모테롤 흡입제를 중단하고 항류코트리엔제를 추가한다. 5번. 중간 용량 부데소나이드 포모테롤 흡입제를 중단하고 살부타몰 흡입제를 필요시 사용한다. 자, 답이 무엇일까요? 천식이 잘 조절되는 환자에서 치료 단계 내림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천식 증상이 조절되고 폐기능이 안정적인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 대부분 3개월 간격으로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을 25에서 50% 감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증상이 조절되고 있으므로 치료 단계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4단계에서 중간 용량 ICS 포모테롤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간 용량 ICS 포모테롤을 저용량으로 감량하여 유지 및 완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입 스테로이드는 감량하고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는 동일 용량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를 중단한 경우 폐기능 저하 및 입원 증가와 연관성을 보인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ICS인 부데소나이드 감량하고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인 포모테롤을 유지하는 1번입니다. 2번과 3번에서 치료 단계 내림 시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의 포모테롤은 감량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4번, 5번에 중간 용량 ICS 포모테롤을 중단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팁! 첫 번째, 안정시 천식약물 치료 단계를 기억하세요. 천식약물 치료 단계는 총 5단계로 필요시 저용량 ICS 포모테롤 사용을 시작하여 저용량 유지, 중간 용량 유지, 고용량 유지 요법으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식 조절이 잘 되는 환자에서 단계 내림 원칙과 방법으로 3개월 이상 안정적인 경우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을 25에서 50% 감량하고 흡입 지속성 베타 작용제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례 중심 문제풀이 심플 시작합니다. 오늘은 호흡기계 질환 중 COPD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환자는 67세 여성으로 고혈압과 COPD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휴식 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많아지고 최근 일주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흡연력은 없고 지난 1년간 급성 악화 2번 경험이 있습니다. 심체 검진에서 천명은 없고 증상 평가에서 MMRC 즉 호흡곤란 정도는 3점, CAT 즉 COPD 평가 검사는 24점이었습니다. 임상검사에서 WBC는 6,000, 호산구는 180이었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 FEV1 대 FVC는 0.51로 0.7 미만이므로 기류 제한이 있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은 정상 예측치의 48%로 골드블류에 따르면 3단계에 해당됩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용 약물은 티오프로피움 성분의 스피리바와 인다카테롤 성분의 옴브리즈를 1일 1회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이 환자의 급성 악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기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약물은 보기 1번
프레드니솔론 40mg 1일 1회 5일간 복용한다. 2번 테오필린 200mg 1일 2회 5일간 복용한다. 3번 아세틸시스테인 200mg 1일 3회 5일간 복용한다. 4번 스피리바 흡입제를 1일 2회 증량한다. 5번 스피리바 옴브리제 흡입제를 중단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변경한다. 자, 그럼 같이 답을 찾아봅시다. COPD 환자의 증상 평가와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PD 환자의 호흡 곤란의 정도와 삶의 질은 다음 두 가지 검사를 이용해서 평가하는데 MMRC는 호흡 곤란 정도에 따라 0에서 4점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커집니다. CAT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0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며 8개 항목 점수를 모두 합판값을 CAT 점수로 합니다. 이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MMRC가 3점, CAT가 24점이었습니다. COPD 환자의 치료 약물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포스포디에스테라제 포 억제제, 기타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로는 베타2 작용제, 항콜린제, 메틸잔틴이 있고 단독 또는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는 흡입 스테로이드와 경구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PDE4 억제제에 해당되는 약은 로플루밀라스트가 있고 기타로 점액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지 확장제는 COPD 치료의 중심이 되는 치료법으로 흡입약제 사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베타2 작용제와 항콜린제는 작용시간에 따라 속효성과 지속적으로 구분하며 사바라마 또 사마라마라고 부르며 해당되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는 속효성보다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COPD에서는 라바와 라마의 복합제가 흔히 처방되며 각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FEV1과 증상이 개선되고 악화 병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바라마의 병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악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COPD 진료 지침에서 안정시 COPD 초기 약물 치료를 살펴보면 먼저 환자를 급성 악화 병력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군이면서 혈중 호상구 개수가 많으면 ICS 병용요법을 해야 하므로 오늘 사례 환자는 지난해 급성 악화 병력이 2번 있었으므로 고위험군이며 혈중 호상구 수치가 180으로 300 미만이므로 안정시 라바와 라마의 이제요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세계 만성 폐쇄성 질환 기구 즉 골드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보면 폐기능 검사를 통해 기도 제한을 평가하는데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이면 골드 1, 50에서 79%이면 골드 2, 30에서 49%이면 골드 3, 30% 미만이면 골드 4로 분류합니다. 환자의 증상, MMRC와 CAT, 약물을 변경한 만큼의 급성 악화 횟수와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에 따라서 A, B, E 그룹으로 나누고 초기 치료로 그룹 A는 기관지 확장제, 그룹 B는 라바라마 병용, 그룹 E는 라바라마 병용으로 시작해서 호상구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ICS까지 포함해서 3제요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 골드 지침을 따를 때에도 지난해 급성악화 병력이 2회 있었으므로 라바라마 병용요법이 적절합니다. COPD에서 급성악화는 기도 감염, 대기오염 및 기도에 대한 기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국소적,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기침, 객담의 증가가 14일 이내에 악화된 경우로 빈호흡이나 빈맥을 동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치료 약물은 기관지 확장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환자의 급성 악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단기 요법의 정답은 바로 1번 프레드니솔론 40mg 경구제를 5일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번에 테오필린은 기관지 확장제지만 그 효과가 약해서 흡입 기관지 확장제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급성악화 기간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3번의 아세틸시스테인은 기관지 점액의 점성을 감소시켜 객담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점액 용해제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급성악화 기간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4번의 스피리바는 라마로서 사용 횟수를 늘린다고 급성 악화 기간을 줄이지는 못하고 급성 악화 기간에는 사마의 쇼덱틴 베타 아고니스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스피리바와 옴브리즈를 중단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주 뒤에 외래에 다시 방문한 환자는 지난주보다 숨쉬는 것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숨이 찬 증상이 남아있다고 호소했습니다. MMRC는 3점에서 2점으로 CAT는 24점에서 19점으로 감소하였고 임상검사는 추가로 실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 2번. 이 환자의 급성 악화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약물요법 두 가지를 고르시오. 보기 1번. 몬테류카스트를 추가하여 1을 1회 복용한다. 2번. 로플루미라스트를 추가하여 1을 1회 복용한다. 3번. 테오필린 200mg을 추가하여 1일 2회 복용한다. 4번. 스피리바 옴브리제 흡입제를 중단하고 렐바 엘립타 흡입제로 변경한다. 5번. 스피리바 옴브리제 흡입제를 중단하고 에너제어 흡입제로 변경한다. 환자는 라바와 라마 병용요법을 사용하다가 급성 악화를 겪어 단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었고 악화 후에 기존 약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2024년 진료 지침에서 악화 후 COPD 후속 약물 치료를 보면 고위험군에서 급성 악화가 발생했고 혈중 호상구수 180인 경우 100과 300 사이이므로 ICS, 라바, 라마를 3제요법 사용하고 필요시에 PDE4 이니비터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CS를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에 추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보면 COPD 급성 악화로 입원하거나 중등도 악화가 2회 이상이며 호상구수가 300 이상이고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강하게 권고되며 오늘 케이스의 환자처럼 중등도 악화가 연간 1회 이상이며 호상구 수치가 100에서 300 사이이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DE4 억제제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라바 또는 라마의 지속적인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설사와 구역, 체중 감소입니다. 골드 가이드라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라바 또는 라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혈중 호상구수가 300 이상이면 바로 3제요법을, 300 미만이면 라바라마 병용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오늘의 환자처럼 라바, 라마 병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호상구가 100 이상이면 3제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V1이 50% 미만이고 만성기관지염이 있다면 로플루미라스트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먼저 ICS, 라바, 라마 3제 병합요법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5번에 기존의 라바, 라마를 3제 병합요법 흡입제인 에너제어로 변경하는 것이 정답이고 FEV1이 48%로 50% 미만이므로 2번 PDE4 억제제인 로플루미라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두 가지 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몬테류카스트를 추가하거나 3번 테오필린을 추가하는 것은 급성 악화 기간을 줄이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약물은 아니며 4번의 ICS 라바 병용요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팁! 안정시 COPD의 초기 치료 약물은 급성 악화 병력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며 라바와 라마 병화요법을 치료하고 고위험군 중 혈중 호상구수가 300 이상이라면 ICS를 병용하여 3제요법으로 치료합니다. 두 번째, 급성악화치 약물 치료에는 기관지 확장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생제가 있으며 전신 스테로이드는 프레드니솔론 40mg 기준 5일간 단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DE4 억제제인 로플루미라스트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라바 또는 라마 등의 지속적인 투여에도 불구 연 2회 이상 급성 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할 수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 구역, 체중 감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풀이 어떠셨나요? 다음 사례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귀에 쏙쏙 들어온 심플과 꾸준히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례중심 문제풀이 심플 7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 호흡기계 질환 중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당뇨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65세 남자입니다. 5년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아 봄과 가을에 증상이 악화되면 타병원에서 항히스타민 주사를 맞았던 이력이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을 호소하였고 최근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5일 정도 증상이 있었으나 직장 일이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는 아닌 상태였습니다. 증상평가는 바스 4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스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평가하는데 코막힘, 콧물, 코 가려움증 증상을 0에서 10점으로 척도한 것으로 2점 미만은 잘 조절되고 5점 이상은 조절이 안 됨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바스 4점이므로 부분적으로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약물은 당뇨약과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 10mg을 필요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 이 환자의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로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1. 경구용 프레드니솔론 5mg을 추가하여 1일 1회 복용한다. 2번. 세티리진을 중단하고 슈도에페드린 60mg을 1일 3회 복용한다. 3번. 몬테류카스트 10mg을 1일 1회 복용한다. 4번. 비강용 플루티카손 아젤라스틴을 1일 2회 적용한다. 5번. 비강용 자일로메타졸린을 1일 2회 적용한다. 먼저 이 환자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증상의 기간이 일주일에 4일 미만 혹은 연간 연속 4주 미만의 증상이 있다면 간헐성이고 4일 이상 혹은 연간 연속 4주 이상이면 지속성입니다. 증상의 정도가 수면이나 학교 또는 직장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때는 경증이고 중등증에서 중증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수면이나 학교, 직장 생활 등을 방해할 정도로 문제가 될 때를 말합니다. 오늘 환자는 최근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5일 정도 증상이 나타났으며 증상이 수면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지속성, 경증 알레르기 비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 약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약물은 크게 항히스타민제,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비충혈 제거제, 비강내 항콜린제, 비만세포 안정제가 있습니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로 진정 부작용이 적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천하고 2세대 항히스타민 중에서도 펙소페나딘, 로라타딘, 데스로라타딘은 상용량에서 졸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비강내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눈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는 중등도의 지속성 천식이 있으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고 비충혈 제거제는 경구와 비강용이 있고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하나 경구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비강용은 장기 사용 시 약물 유발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적은 양을 필요시에만 사용하고 3일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알레르기와 관련된 콧물 증상 개선을 위해 비강내 항콜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의 각 증상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보면 비강 스테로이드가 비강 내 모든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아리아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치료제의 등급을 정의하였고 1단계는 진정작용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이고 2단계는 인트라나잘 코티코스테로이드, 즉 비강내 스테로이드며 3단계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비강내 아젤라스틴 복합제입니다. 4단계는 경구 스테로이드 단기요법제이고 5단계는 면역치료제입니다. 아리아 전문가 그룹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심각도를 바스로 평가해서 환자의 증상 조절 정도에 따라 스텝업 또는 스텝다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스 5점 이상은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었는데요. 5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차 치료로 항히스타민제 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아젤라스틴의 복합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간헐성이라면 앞에서 말한 치료와 동일하게 3가지 약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속성이라면 1차 치료로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아젤라스틴의 복합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약물 처방 후에 첫 평가 시점은 과거에는 2에서 4주 후에 재평가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2020년부터는 3일 동안 매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척도 점수를 평가하고 바스 5점 이상, 즉 환자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스텝업 합니다. 스텝업은 앞에서 설명한 치료제 등급을 높이는 것인데 1단계인 항히스타민제만 사용하고 재평가 시점에 바스 5점 이상이라면 2단계 치료제인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그림의 알고리즘을 따라야 하며 오늘의 케이스의 경우는 경구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받고 있고 바스 4점 지속성이므로 치료를 유지하거나 치료 단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현재 치료인 1단계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유지하거나 2단계인 비강내 스테로이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보기에서 1번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추가하는 것은 4단계로 3단계인 비강내 스테로이드나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슈도에페드린은 경구용 비충혈 제거제로 코막힘 증상에 효과가 있지만 세티리진을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3번 몬테주카스트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로 코 증상과 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하나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보다는 낮아서 가장 적절한 치료는 아닙니다. 또한 천식이 동반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5번 자일로메타졸린은 비강용 비충혈 제거제로 오트리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빠르고 신속해서 비충혈 증상을 해소할 수 있지만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아젤라스틴의 복합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약으로 비강내 모든 증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다른 약물에 비해서 코막힘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분무 후 7시간 이후 반응이 나타나며 2주가 지나야 최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비강내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작용을 차단해서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같은 급성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지만 코막힘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비강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복합제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빠르고 나은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의 복합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알레르기 비염 진료 지침에서도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병용요법과 비강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 이득과 위해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팁! 알레르기 비염을 간헐성, 지속성, 경증,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분류하고 1차 치료제로 시작합니다. 1차 치료제에는 항히스타민제,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복합제가 있습니다. 1차 치료 시 일반적으로는 간헐성 경증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 지속성 중등증 이상인 경우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여 치료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비염 치료 시 먼저 증상을 평가하고 1차 치료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후 증상을 재평가하며 5점 미만으로 부분 조절되는 경우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유지, 증상이 없으면 치료 단계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5점 이상이면 치료 단계를 올릴 수 있으며 치료 단계는 1단계 항히스타민제와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2단계 비강내 스테로이드, 3단계 비강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복합제, 4단계 경구 스테로이드, 5단계 면역요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공부 어떠셨나요? 다음 주는 알레르기 비염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꼭! 안녕하세요. 사례중심 문제풀이 심플 8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호흡기계 질환 중 알레르기 비염 두 번째로 중등증의 기저질환을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고혈압과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55세 남자로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 눈 가려움이 거의 매일 있고 밤에 잠자기 힘들 때가 있으며 찬바람을 쐬며 콧물이 많이 나오고 약 부작용으로 졸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증상평가는 바스 7점입니다. 여기에서 바스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평가하는데 코막힘, 콧물, 코 가려움증 증상을 0에서 10점으로 척도한 것으로 2점 미만은 잘 조절되고 5점 이상은 조절이 안 됨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바스 7점이므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혈압은 142에 72로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이고 투여 약물은 암로디핀 10mg, 몬테류카스트 10mg, 세티리진 10mg, 펙소페나딘 120mg과 비강용 플루티카손입니다. 자, 문제. 이 환자의 증상 및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요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세티리진 10mg을 중단하고 데스로라타딘 5mg로 변경한다. 2번 비강용 이프라트로피움을 추가하여 필요시 사용한다. 3번 슈도에페드린 60mg을 1일 3회 복용한다. 4번 비강용 플루티카손을 비강용 플루티카손 아젤라스틴으로 변경한다. 이 환자는 거의 매일 증상이 있고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이므로 지속성 중등증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바스 5점 이상으로 스텝업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2종,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므로 치료를 한 단계 높이고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아리아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치료제의 등급을 정의하였고 1단계는 진정작용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이고 2단계는 인트라나잘 콜티코스테로이드, 즉 비강내 스테로이드, 3단계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비강내 아젤라스틴 복합제, 4단계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단기요법으로 쓰는 것, 5단계는 면역치료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강내 스테로이드에서 비강내 스테로이드와 비강내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세티리진 10mg을 중단하고 데스로라타딘 5mg로 변경한다 해서 환자의 복용약물 세티리진과 펙소페나딘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1세대보다는 졸음이나 입마름 같은 항콜린 부작용이 덜하지만 2세대 중에서도 세티리진은 상용량에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비교해보면 BBB 통과 여부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1세대는 2세대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중추신경 효과로 나타나는 졸음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납니다. 2세대는 약효 지속 시간이 길고 항콜린 작용과 졸음 부작용이 적습니다.
현재까지 2세대 항히스타민제 중에 특정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알레르기 비염에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는 없지만 펙소페나딘, 로라타딘, 데스로라타딘이 상용량에서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졸음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 환자에게 세트리진을 데스로라타딘으로 변경하는 1번은 적절합니다. 보기 2번, 비강용 이프라트로피움을 추가하여 필요시 사용한다. 항히스타민제로 조절되지 않는 콧물은 항콜린제인 이프라트로피움을 비강내로 사용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2번은 적절합니다. 비강용 이프라트로피움은 리노벤트라는 상품명으로 사용되며 알레르기로 인한 콧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각 비공에 1번씩 분무하여 사용합니다. 4번 비강내 스테로이드 플루티카손을 사용함에도 증상이 지속되므로 비강내 스테로이드 아젤라스틴의 병용요법으로의 변경은 적절합니다. 3번 슈도에페드린은 비충혈 제거제로 코막힘 증상에 효과적이지만 대표적인 부작용이 혈압 상승, 빈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암노디핀을 복용함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이 환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 오늘의 팁! 알레르기 비염 치료 시 증상을 평가하고 1차 치료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후 증상을 재평가하여 바스 5점 미만으로 부분 조절되는 경우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유지하고 증상이 없다면 치료 단계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바스 5점 이상이면 치료 단계를 올릴 수 있으며 치료 단계는 1단계 항히스타민제와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2단계 비강내 스테로이드, 3단계 비강내 스테로이드, 비강내 항히스타민 복합제, 4단계 경구 스테로이드, 5단계 면역요법입니다. 두 번째, 항히스타민제는 BBB2가 여부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뉘며 2세대는 졸음과 진정 부작용이 적어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1차 약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2세대 중에서도 상용량에서 졸음이 적은 약은 펙소페나딘, 로라타딘, 데스로라타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지속성 중등증 알레르기 비염 환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동영상 숫자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길 바라봅니다. 다음 주는 소화성 궤양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